110페이지 일본의 침략과 국권 피탈 보도록 하겠습니다. 1894년도에 청일 전쟁에서 일본이 승리를 하게 되고 10년이 흐릅니다. 그러면 1904년이 되겠지. 1904년도에 러시아하고 일본하고 한반도에 대한 지배권을 두고 전쟁을 하게 됩니다. 전쟁이 본격적으로 일어나기 전에 자, 우리 여러분 여기가 이제 만주 지역이죠. 만주 지역. 여기 이제 러시아가 있고 여기 일본이 있어. 러시아가 이렇게 만주 지역으로 세력을 확대를 하고 있었어. 그런데 러일 전쟁이 발발하기 직전에 여기 압록강 쪽에 보면 용안포라는 지역이 있어요. 바로 여기 용안포에 군사 기지를 설치하려고 합니다. 누가? 러시아가. 우리는 이것을 용안포 사건이라고 해요. 러시아가 원래도 만주 지역으로 세력을 확장하고 있었지만 용안포 지역에 군사 기지까지 건설하려고 하다 보니까는 이거를 이제 두고 볼 수는 없었다는 거지. 그런데 러시아를 싫어했던 나라는 일본뿐만 아니고 영국도 러시아를 싫어했는데 영국은 청에 대한 영향력을 확대하고 싶었어. 그런데 러시아가 계속 이쪽으로 내려오니까는 영국도 러시아를 미워하는 거지. 일본도 러시아 미워하고 영국도 러시아를 미워해. 그래서 일본하고 영국은 러시아에 대항해서 제1차 영일동맹을 체결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만주 지역은 굉장히 들판이 넓어요. 밀농사를 굉장히 많이 하거든요. 당시 미국은 만주 지역으로부터 값싼 밀을 많이 수입을 하고 있었어. 그런데 러시아가 만주 지역을 장악하려고 하니까는 미국도 러시아가 미워. 그래서 일본은 미국의 지지도 얻게 됩니다. 영국과 1차 영일동맹을 체결하고 미국으로부터도 이제 지지를 얻은 상태에서 러시아를 기습 공격하면서 러일 전쟁이 발발하게 됩니다. 전쟁이 일어나려는 이제 움직임을 보이니까는 당시 대한제국은 우리는 중립을 선언한다라고 했지만은 일본은 대한제국의 중립을 완전히 무시를 하고 오히려 우리에게 한일 의정서를 강력해 합니다. 한일 의정서라는 거는 일본이 전쟁을 수행함에 있어가지고 전략적으로 필요한 지점을 마음대로 임의로 사용할 수 있다는 내용이 주를 이루게 됩니다. 한일 의정서를 강제로 체결하게 됩니다. 그리고 전쟁이 어느 정도 흘러가는데 일본에게 유리하게 전쟁이 전개가 되자 일본은 본격적으로 우리나라 이제 국권 침탈을 위한 작업을 하기 시작을 하는 거지. 첫 번째 제1차 한일협약입니다. 제1차 한일협약의 내용은 고문정치입니다. 우리나라의 외교, 우리나라의 재정을 장악하기 위해서 고문을 파견하게 되는데 외교 고문으로 왔던 인물이 스티븐슨, 재정 고문으로 임명된 사람이 메가타입니다. 이 스티븐슨은 나중에 장인환 전명운 선생에 의해서 사살되고요. 메가타는 우리나라 이제 재정 고문으로 임명이 되고 나서 1905년도에 화폐 정리 사업을 실시하게 되면서 우리나라의 재정과 금융을 장악합니다. 자, 이제 전쟁이 1905년이 됐어. 러일 전쟁은 일본의 승리로 이제 귀결됩니다. 일본하고 러시아가 전쟁을 끝맺음하면서 맺었던 조약이 바로 포츠머스 조약이야. 더 이상 러시아는 한반도에 관심 꺼라 이런 내용이 있지. 그런데 이 포츠머스 조약을 체결하기 전에 일본은 미국하고는 가스라 테프트 미락을 체결하고 영국하고는 제1차 영일동맹을 체결하게 되면서 우리나라에 대한 지배권을 인정받게 돼요. 즉 가스라 테프트 미락은 미국은 필리핀을, 일본은 한국을, 제2차 영일동맹의 내용은 영국은 인도를, 일본은 한반도를 서로 상호 지배함에 있어가지고 인정을 한다는 내용이에요. 가스라 테프트 미락, 영일동맹, 포츠머스 조약까지 체결하게 되면서 일본은 한국에 대한 독점적인 지배권을 국제사회로부터 확보하게 되는 겁니다. 이제 러일 전쟁은 끝이 났습니다.
일본이 우리나라를 1910년에 한일 병합을 하게 되죠. 그 전에 먼저 우리나라의 외교권을 박탈하게 되는데 우리나라의 외교권을 박탈하게 되는 조약의 이름이 을사늑약입니다. 늑약이라고 하는 거는 강제로 체결되었다 해가지고 늑약이라고 해요. 협약도 아니고 조약도 아니야. 외교권이라는 거는 그 나라의 주권을 보여주는 건데 우리나라의 주권을 빼앗은 거랑 다름이 없어. 외교권을 빼앗은 거는. 당연히 이렇게 한 나라의 주권을 버금가는 외교권을 넘겨주려면 조약이 돼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이 외교권을 넘겨줄 생각이 전혀 없기 때문에 이 조약의 고종이 서명을 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거를 고종이 서명하지 않은 상태에서 을사오적들이 외무 대신 박제순을 비롯한 을사오적이 을사늑약에 동의를 하게 되고 우리는 이제 강제로 체결을 했기 때문에 늑약이라고 하는 겁니다. 정리를 하자면 러일 전쟁이 끝이 나고 나서 일본은 우리의 외교권을 박탈하게 되는 거지. 우리의 외교권을 박탈하고 우리는 앞으로 대한제국은 앞으로 다른 나라와 외교관계를 맺을 때는 다른 나라와 조약을 맺거나 외교관계를 수립을 할 때는 반드시 일본의 중개를 거치게 되어 있는데 우리나라의 외교를 관장하기 위해서 설치되었던 게 바로 통감부입니다. 그리고 초대 통감으로서 이토 히로부미가 부임하게 되는 거지. 나중에 이토 히로부미는 안중근 의사에게 저격당하게 되죠. 통감부는 원래 우리나라의 외교를 담당하게 설치된 기구지만은 우리나라 내정까지 간섭을 하게 된다는 거 아시면 되겠습니다. 너무 억울한 거지. 그런데 어떻게 해결할 방법이 없었어. 그런데 마침 저기 멀리 유럽의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국제회의가 열린다는 거야. 그 국제회의 이름은 만국평화회의라는 거야. 고종은 우리의 억울함, 을사늑약의 부당함을 국제사회에 알리기 위해서 이준, 이상설, 이휘종 선생을 만국평화회의, 헤이그 특사로 파견하게 되는 거지. 그렇지만 일본의 방해로 우리는 국제회의장에 들어갈 수도 없어. 우리의 소개의 목적을 달성할 수가 없는 거지. 헤이그의 특사를 파견했다는 소식을 일본이 듣게 됩니다. 그래서 헤이그 특사 파견을 구실로 해서 일본은 고종을 왕의 자리에서 강제로 끌어내리게 되는 거지요. 그리고 나서 우리에게 7개의 조약을 강요하게 되는데 때는 1907년이야. 한일 신협약이라고도 하고 정미년도에 체결한 7개의 조약, 정미 7조약이라고도 합니다. 정미 7조약은 우리나라의 내정을 본격적으로 간섭을 한다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시정 개선에 대해서 우리나라의 관리를 임명하는 거에 있어서 관리를 파면하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의 법을 만들고 이런 모든 것에 통감이 관여를 하게 된다는 거지. 이 내용이 바로 한일신협약이고 그리고 나서 이제 차례대로 우리나라의 사법권, 경찰권 다 빼앗게 되는 것이고 1910년도에 한일병합조약을 체결하게 되면서 우리나라의 국권이 빼앗기게 되는 거지. 일진회라고 하는 친일 단체가 있어요. 바로 일본은 이 일진회로부터 한일 병합에 관한 청원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거지. 그래서 한일 병합에 대한 청원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못 이긴 척 하면서 한일 병합 조약을 체결하게 됩니다. 112쪽, 113쪽을 보시면 국권 피탈의 과정이 나타나 있어요. 일단은 여러분 1904년도에 러일전쟁이 발발하고 러일전쟁이 발발하자마자 한일 의정서 체결하고 그리고 나서 일본에게 유리하게 전쟁이 전개되자 한일 협약을 체결하게 되는 거지. 재정고문 메가타, 외교고문 스티븐슨. 그리고 나서 전쟁이 끝이 나게 되면서 러시아군은 포츠모스 조약을 체결하게 되는 거지. 포츠모스 조약을 체결하기 한 달 전에 영일 동맹 2차 영일동맹 그 한 달 전에 가스라테프트 밀약을 체결하게 됩니다. 우리나라에 대한 독점적인 지배권을 일본이 얻게 되었고 그리고 나서 1905년도에 을사늑약을 체결하게 되면서 우리나라의 외교권이 박탈당하고 외교권 박탈, 상실
이토 히로부미가 통감이 되는 거지. 그리고 1907년도에 이제 한일 신협약을 체결하게 되는 거지. 여기 사이에 무슨 일이 있어? 헤이그 특사 파견이라든지 고종의 강제 퇴위가 있는 거지. 정미 7조약의 내용을 보면 시정 개선에 관해서도 통감의 지도, 법을 제정할 때도 행정상의 처분도 통감의 승인, 모든 것은 통감의 동의를 얻어야 돼. 그 다음에 이제 각 부에, 각 중앙부서의 장을, 최고의 장을 차관이라고 했는데 바로 이 차관을 다 일본인으로 임명을 하게 되는 거지. 즉 우리나라의 내정을 일본이 장악을 하게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한일 신협약의 부속 조약이 있어. 여기 부속 조약의 내용에 보면 군대 해산 내용이 있어. 대한제국의 군대를 해산한다는 내용이 있어. 바로 정미 7조약의 부속 조약에 따라서 우리나라의 군대도 해산되게 되는 거예요. 정미 7조약에 따라서 군대가 해산됐다고 해도 틀린 말은 아니야. 근데 정확하게 하면 한일 신협약 또는 정미 7조약의 부속 조약에 따라서 우리나라의 군대가 해산되는 것이고, 그리고 1910년 되면 우리나라의 국권이 피탈당하게 된다. 여러분, 112쪽의 을사늑약이 국제법상 왜 불법 조약인지에 대해서 한번 볼게요. 일단은 우리는 대한제국은 조약의 체결권자는 고종이야, 고종. 그런데 이 고종이 당연히 우리나라의 외교권 박탈에 대해서 동의를 하지 않겠지. 고종이 고종의 권한을 다른 대신들에게, 외부 대신이나 대신에게 넘겨주는 거를 위임 행위라고 해요. 그런데 을사늑약은 고종의 위임도 없었고, 그 다음에 고종의 최종 체결권자의 서명도 없었다는 거지. 비준이 없습니다. 비준이 없어요. 그 다음에 여기 조약문을 보면 여기 고종의 비준이 없다는 거, 고종의 도장이 안 찍혀져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 조약의 정식 명칭, 조약명을 기재하는 곳이 비어 있어. 왜냐면 우리가 동의하지 않았던 조약이기 때문에 조약의 명칭이 없겠지. 우리는 강제로 체결했기 때문에 늑약이라고 하는데, 일본은 당시에 늑약이라 할 수도 없고, 그리고 조약도 아니야. 그래서 일본이 당시 사용했던 거는 협약 또는 협정이라는 말을 사용을 한 거지. 그치? 그래서 여러분, 제가 이거 탐구활동지를 하면서 따로 정리해 드렸거든요. 을사늑약이 불법적인 이유는 첫 번째, 조약의 정식 명칭이 없어. 그 다음에 두 번째, 고종의 위임이나 비준이 없어. 세 번째, 군사력을 동원해서 강제로 체결한 거예요. 그래서 을사늑약은 불법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 한일의정서, 1차 한일협약, 그 다음에 을사늑약, 한일신협약, 한일병합조약을 순서대로 아시고 그 내용을 보시고, 그리고 그 사이사이에 이제 사건들을 정리를 하시면 됩니다. 여기까지입니다.